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 있지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윤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드디어 이 소식을 저희가 그러니까요 전하게 됐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그 전에 광고 먼저 소개하고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서경석 씨인가요? 아니 그 광고 모델. 인터넷 비교원. 아니 보니까 지금 네. 판넬에 있는 광고가 바뀌었네요. 새로 바뀌었네요. 오, 네. 그러게. 인터넷이었는데 이제 그럼 인터넷을 빼고 비교원이라고 해서 비교원으로 모든 걸 비교한다. 정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른 걸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기자님들은 눈이 밝으시구나. 예, 저는 미처 거기까지 발견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광고요정 구교요. 다릅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크림 바르시고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인데요.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 사장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만 개 팔릴 때까지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검색은 영문으ro만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 팔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펜즈몰입니다. FANGMALL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자,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언니, 그다음에 엄마, 시어머니, 일가 친척분들께 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부부 어떻게 보세요? 야, 정말로 이제 놀라운 광경인데 네. 사실은 이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김건희라는 양 수사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윤석열을 V1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있던 V0로 김건희 씨가 드디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고, 다만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은 김건희 씨가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법정에서조차도 자수서를 낸 목걸이 사안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그 권력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도 같이 들었던 어젯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끝까지 거짓말을 세상에 법정에서도 그 목걸이 딱 하나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그 목걸이 받은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야,
대박.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지 저 기자? 좀 리플리 증후군도 의심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거짓을 믿기 시작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영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정말 그 특검 조사에서도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하더라도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계속해서 일관해서 특검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영화화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사실 어제 밤에 늦은 구속은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미 둘 다 그런 법의 잣대로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12월에 비해서 8개월이나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늦은 법적인 심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좀 김문수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요. 윤석열 부부 동시 구속은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다. 이런 주장을 방금 전에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헌정사 유례 정말로. 없는 포커를 한 사람에 아휴, 대한 참 법의 심판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이 정말. 없고요. 예. 사실 이게 지연된 정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어제 구속된 영장 심사 과정에 나온 세 가지 사유라는 게 네.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입니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다가 그러니까요. 안 돼서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네.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안 돼서 맞아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건진법사 사건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다 안 돼가지고 특검 온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런 지연된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문수도 국무위원으로 복무했던 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 반성을 못할 망정 이런 식의 두둔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정치인으로서 공적 책임이라든가 의무 같은 것들을 전혀 지지 않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의 후폭풍이 진짜 대한민국 그냥 아직 멀었다. 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워딩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선거운동 중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일각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장동혁 후보의 기세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1차전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되고 그럼 정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장동혁 후보의 기세라고 하는 게 이 전환기를 등에 업은 소위 말하는 뭐 세계로파라고 하나요? 예. 뭐 광화문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화문파, 예. 여의도파. 예. 여기 그- 여의도파에 해당하는 거죠. 예, 이제 그 분들의 어떤 특색, 특히나 지금 정강훈 목사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쪽 화력이 저희가 보기엔 다 같아 보이는 그게 그거인 사람들인데 네네네. 좀 약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확인했던 김문수 캠프가 예. 급해서 더 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예, 그런 것들에 맞물려서 지금 더욱더 국민의힘은 반성하기는커녕 더 골로 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더 극단적 극으로 예. 가야만 자기의 선거에서 승산이 있으니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하는 거군요. 네, 윤어게인만이 아니고 지금 윤어게인 수준을 넘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지금 국민의힘 자신들을 빼고 밖에서 관찰자들은 국민의힘이 왜 망조가 들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망조의 세 가지 징후가 네. 삼전이라고 불리는 삼전. 전한길, 전성배, 정광훈 때문에 국민의힘 호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을 두둔하는 김문수, 전광훈과 손잡은 적 있는 김문수가 여전히 건재하고 당대표 유력 후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어제 김건희의 구속으로 삼전 중에 하나인 전성배 범행도 네. 드러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연을 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삼전에 침몰해 있는 국민의힘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네. 자, 다시 김건희 씨로 좀 돌아와가지고 법정에서조차 거짓말을 하는데 결정타는 역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 다음에 실물 반클리프 목걸이. 야. 그리고 가짜하고 진짜를 동시에 재판부에 냈다는 거죠. 냈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특검의 그 전략. 예, 스모킹 건이죠. 예, 신의 한 수. 완전히 그 히든 카드 쫙 이거는 몰랐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거를 폭로하고 뇌물은 이제 쌍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동시 처벌해서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자수서를 내버린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특검이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특검이 열심히 했으니까 도왔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이봉관의 자수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예. 이런 결정적인 맞습니다. 구속의 장면이 일찍 그려지진 않았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봉관 회장이 왜 자수를 했을까? 그는 너무나도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같다. 결국은 만약에 이 상태대로 모조품이 실제로 진품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예. 그 공여자가 그 이봉관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상태 특검 예. 조사로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이봉관이 먼저 구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수서를 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맞사위인 박성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인사청탁까지 했다는 시인까지 한 사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그러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네. 나는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호소를 한 것이고 특검은 예. 기회를 잡고 실제로 김건희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특검 수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보신의 죄를 덜기 위한 면책 행위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들을 그려보면 네. 집안에 네. 막내딸은 검사 출신인데다가 그쵸. 첫째, 둘째, 셋째, 사위가 다 네. 판검사들로 구성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정말로 좋은 법조인들 집에 두었다. 이런 법조 굉장한 가족이다. 기여를 한 것 같다. 예, 법조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봉관 개인이 네. 다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네. 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세 딸 가운데 그 둘째 딸도 서울대 경영학과인가 법대는 아니에요. 네. 예, 딸이 둘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막내 딸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아. 검사가 된 딸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앉아봐. 이거 세게 가는 거야. 우리 이거 큰일 나. 회사도 망하고 아버지도 망해. 그러니까 다 자수서 쓰고 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닌가라고 제 내피셜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진실만이 정답인 상황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씨 외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잡아뗄 수 없다. 차라리 정상 참작을 받자. 사실 이걸 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말씀처럼 준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예. 심지어 그 대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성근이라고 하는 자기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뭐 다만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자리는 좀 실망했다 이런 취지 이야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검사장 더 높은 좋은 자리를 높은 받기를 네. 바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이제 말씀처럼 회장이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유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나이가 많은 이 재벌가의 사람들의 생각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또 특검이 굉장히 잘 수사해서 심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래서 김건희 씨는 피해갈 구멍이 없다라는 네.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딸 사위가 다 40대, 50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를 잘 알아요. 여기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세게 맞는다. 그러니까 네. 차라리 여기서 김건희를 세게 고발을 하고 우리는 좀 면탈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 자신들의 전략 아니었나 싶어요. 예. 아니 근데 그 김은지 씨가 아까 보니까 사유서에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뜩치 않았다는 취지로 했다고 했는데 야 그것 자체는 굉장히 맞다면은 네. 굉장히 고급 기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청탁을 했지만 네. 그 청탁의 그 대가라는 어. 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높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을 더는 네,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네. 근데 사실은 오. 실제 박성근의 위치, 과거의 위치와 비교해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높은지 아닌지가 알 수가 있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 1, 2차장과 함께 차관급 공직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검찰에 비유하면은 검사장 출신인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박성근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나온 자리가 고검검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검사장이 안 된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래 검찰에 있을 때 직급보다도 하나 올려서 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된 거지. 이거를 그렇죠. 기대했던 것보다 못 됐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는 네. 야 굉장히 고급 기술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 좀 듭니다. 이게 좀. 네. 그렇죠. 저 지청장으로 마감했어요. 아니, 그렇죠. 네. 예, 지청장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 검사장 타이틀을 못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차관급 검사장급의 공직자를 하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영도에 출마해서 경선에서 탈락한 이거는 본인이 좀 부족했다. 선거에서 경선에서 진 거는. 아버지 탓이 아니라 사위 탓이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스모킹건이 됐던 네. 것 같다. 그리고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정교하게 잘한 거다. 근데 저는 특검이 제일 빡친 대목은 그 사돈댁에 가짜 목걸이 숨겨놓은 거. 그러니까요. 어제 예. 그 브리핑에서도 그 대목을 요거 수사해야 된다. 예? 이거 그냥 넘어가지 어디서 어떻게. 않겠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법조 전문 기자 이런 거 되게 불쾌하지 않나요? 그 수사 당국에서? 아니 그럼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예. 피의자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 뭔가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는 순간에 수사기관은 더 열정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예.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제 김건희의 영장심사 과정의 대응 방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선택적 부인과 선택적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전면 부인으로 간 전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결국은 부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 때문에 법정에서 호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나 일찍 왔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네네.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자정도 안 돼서 영장이 쉽게 발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어요. 김 여사 심경은 나는 이런 걸 또 단독 보도하는 매체는 처음 봤는데 화무 11홍 꽃도 권세도 떨어졌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 어떻게 상세하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 화무 11홍 열흘이라 붉은 꽃은 없다. 권력은 한때에 불과하다. 남편인 윤석열이 지난 4월 탄핵되면서 영부인 지위도 내려놨다. 김 여사에겐 어떠한 권세나 권력도 없고 애초부터 실질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니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시켜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김은지 기자님 예. 시사인 단독이에요. 예? 아니, 지진우 기자가 예, 이야기했던 예. 건데 애초부터 실질적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라고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자기 지위가 별거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걸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내가 권력을 지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또한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가진 바가 있다라는 걸 또 그렇죠. 예. 인지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하나도 안 맞다. 그러니까 역시나 김건희 씨가 했던 진술, 거짓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품이 그렇게 명품 좋아하더니 결국에는 명품이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명품의 덫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된 거예요. 저는 김건희 씨 생각하면 제가 또 단독 보도한 게 있어요. 오. 그 옛날에 저기 리투아니아, 맞네. 리투아니아 편집샵, 네, 명품 편집샵 편집샵. 다 네. 독채로 해가지고 예. 그게 리투아니아의 그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가 있어요. 15 minutes라는 리투아니아 네. 현지 매체인데 거기에서 이 명품 보도를 했다는 거를 쓴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가 유럽하고 시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같이 순방 갔던 기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 그래서 아무도 아무도 안 써서 하는 단독 있죠. 야, 네. 아유. 그래서 근데 당시에 그걸 제가 KBS 라디오에서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 언론은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까지 네. 같이 따라가서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 근데 순방 안 간 기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김건희의 위세가 너무 셌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해도 되지만 김건희에 대해서 보도하면 당신 다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예. 들었거든요. 조심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기자가 뭐 그럼요. 네. 팩트 체크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못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 쓰긴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브랜드를 김건희 씨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방클리프, 샤넬, 그라프. 샤넬을 알았다. 방클리프도. 그라프, 바쉐론 뭐더라? 콘스탄틴. 콘클라베라고 할 뻔했네. 바쉐론, 콘스탄틴.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김건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JTBC 보도를 보니까 이 바쉐론 시계를 갖다 준 사람. 예, 서씨, 그쵸. 유튜버 서씨. 예, 유튜버 아니던데. 예, 뭐 사업자이기도 드론 사업자예요. 하고요. 사업자, 네. 이 사업자가 로봇계 사업자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한테 김건희 씨가 외국 갈 때 너무 초라해서 이런 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홍보를 좀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무슨 네. 홍보를 아무나 하나? 저는 이것도 좀 이해는 그러니까 안 가요. 일단은 그 시계를 이제 사달라고 한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의 영부인이죠. 그러니까 네. 영부인이 민간 사업자한테
파텍 필립인가 스위스 또 고가의 브랜드인데 네. 그 시계를 찬 그 본인이 그걸 사업자를 차고 보고 있었어. 네. 이제 나는 바시에른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를 아마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바시에른 콘스탄틴 VIP라고 하니까 그 매장에 가서 사다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과정이 더 기이한 일은 VIP 할인을 또 받습니다. 나도 그게 제일 웃겨요. 아니 근데 나는 이 브랜드가 명품인데 네. 5,400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5,400짜리를 3,500에 사면 도대체 몇 퍼센트 35%를 할인해 준 거야? 1,900만 원 할인. 영부인 할인이에요? 이런 게 말이 이게 명품 이래도 돼요? 그러게요. 남들은 다 이렇게 5천만 원씩 그러니까요. 받으면서 네. 이거 이 브랜드가 좀 웃기는 브랜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 네. 2022년 9월에 선물 이루어진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로봇계 사업이라는 게 경호처에서 과학 경호 차원에서 그랬죠. 내년도 네. 예산에 타오겠다고 했다가 그게 논란이 되니까 덮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분이 하는 사업이 보면은 로봇계를 뭐 얘를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로봇계를 갖다가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 걸 가지고 업자. 대통령실 경호를 맡긴다? 그런 상상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저렴하다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게다가 이 사람이 그냥 민간 사업자로 보이는데 마치 메간 매직을 하듯이 시계 한번 잘 사오니까 홍보 업무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말로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건희식 발상인 거죠. 김건희식 발상인 거죠. 아이 그 시계 깎아서 사왔으니 야 이거 좀 좋네. 이거 좀 좋네. 이거 그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사와리가 좋네. 아저씨 홍보 맡아줘. 야, 홍보 적격이야, 보니까 좀 이거 좀 지금, 해줘. 네? 홍보를 완전히 국정 운영의 홍보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렴한 인식입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이 사람이 또 이런 걸 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대한민국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폭로했던 그 300만 원짜리 디올백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이 얼마나 영린을 건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의 폭로와 영상을 보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나와 있는 뭐 바쉐린이라고 하든지 아까 콘스탄틴 시계뿐만 아니라 뭐 반클리프 그리고 그라프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권 초에 집중적으로 지금 로비했던 것들의 증거가 이제 겨우 나온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 3년 정권 동안에 그러면 김건희 씨 특히나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자택이 있을 때 좀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세 발의 피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아니 진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최재형 목사가 네. 그 쉽게해서 그 백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봉관 서인건설 회장이라든가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라든가 이 로봇계 사업자 성호 씨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그만 거 선물했구나. 우리는 다 몇 천만 원짜리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수사가 특검 수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봉관 회장도 반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경위가 물론 자료서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환을 언제 한 것인지 김건희가 누구를 통해서 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봉관의 케이스라는 게 서모 씨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윤영호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남은 의혹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그 쉽게 얘기해서 오빠의 장모 집에 있는 그림 위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진품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그렇죠. 수법들이 대체로 촘촘하게 비슷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봉관 회장 사례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여죄를 밝히는데 특검이 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저는 지난 주말에 셔터를 내렸잖아요. 예. 서희타워가 봉쇄를 하고 뭘 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범죄적 사실을 지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이봉관 회장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목걸이를 그 차고 나토에 갔을 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돌려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권세가 좋을 때기 때문에 과연 바로 주었을까?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 특검 수사에 임박해서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양부남 의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검사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수사를 해보면 대체로 뇌물 사건의 경우에 몰리면 애따 너 도로 줄게 돌려준다. 이렇게 예.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췄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던 특검이 그렇죠. 재판부에 네. 제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근데 이 그 기업들이 서희건설 하나겠어요? 로비 받은 게. 저는 당시에 같이 떡볶이 먹었던 사람들. 예. 그리고 지금 김예성 씨 어제 들어왔는데 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던 예. 184억 원을 투자했던 이 기업들 이거 다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효성 네. 이런 관계자들이 이미 특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특검이 수사를 좀 확대해 나갈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과거 이제 미르재단급 사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워낙 이 사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좁혀가지고는 촘촘하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특검의 어떤 기술, 어떤 수사의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 그 이봉관 회장 자수서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어떤 보도는 이봉관 회장이 그 지난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갔다 온 이후에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보니까 계엄 직전에 줬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넓어서 어디라고 볼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튼 그 지난 5월부터 김건희 씨가 갑자기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는 그 특검의 진술서를 낸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하는 해명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계속 바꿔왔던 시기들 추적해 보면 이봉관 회장과도 어떤 뭐 일말의 말 맞추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결정타였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바꿔치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잠깐 그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애초에도 이제 이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가짜 짝퉁이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도 바꿔치기 했을 거라는 의심을 맞아요.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번에 물증이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가 갑자기 본인의 알리바이를 제시했었거든요. 이게 흘리듯이. 그래서 뭐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가 사실 12월 3일 당일에 모 성형외과에 있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뭐 그 CCTV와 관련된 논쟁들이 잠깐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좀 넓혀지면서 그 김건희는 몰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펼쳐졌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씨도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날에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과 맞춰 본다면 오히려 무언가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도 들어서 네. 이런 것도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오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 감방에 있는 김건희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보다 시원하다. 비가 내렸어 지금. 비가 내려서 다행이다. 아, 역시 내가 감옥에 오니까 비가 내려주는구나. 천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구속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들어가면 예.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신이 구속된 상태를 처음 겪어보기도 하고 자유가 없고 좁은 방, 상대적으로는 독방을 쓰기 때문에 넓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튼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공포감이 꽤 커서 그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어딘가의 질환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서 평상시 아프다. 이가 좀 안 좋았던 분들은 진짜 이가 흔들리고 눈이 안 좋았던 분들은 진짜 눈이 좀 안 보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변호사들한테 많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김건희 씨도 평상시 몸이 좀 안 좋았던 어디 부위가 좀 더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좀 큰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좀 진술을 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병원에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산병원 또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부구치소장이 또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바라야겠습니다. 아, 근데 서울구치소장 같으면 이거 네. 진짜 큰일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침 메뉴 나온 거 보니까 김건희 씨가 좋아할 메뉴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식빵 잼 소세지. 잘 안 먹는다고는 하긴 해서. 네, 잘 안 먹어요? 식빵 잼 소세지 안 먹어요? 구경 기자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 좋아하는데. 그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완공이 됐고 네. 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식 시설이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선호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김건희가 이제 놓여질 독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어젯밤에는 대기실에서 지새웠을 것이고 오늘 중에 이제 일과 중에 아마도 독방 배정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남부구치소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방이라도. 네, 2평짜리 독방. 근데 네. 독방이 남부구치소에는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어떤 환경이냐 하는데 구치소 환경이라는 게 좋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이식 관물대라든가 뭐 그
탁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매트리스가 있는 거고 화장실이 있고 그런 건데 뭐 굳이 세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더위를 이겨내서 선풍기가 있는데 네. 1단부터 4단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아. 50분 돌고 10분 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작은 소소한데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애정을 갖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 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현실 부정하겠죠. 내가 왜 여기 있어? 이 바보 같은 이 남편이 비상계엄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근데 그 이제 여사에 있는 그 저 수용자들이 그 화장품 있잖아요. 예. 네. 화장품을 그렇게 몰래 들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저기 그 대한항공 땅콩해양 조연아. 조연아 씨가 예. 화장품 같은 거 들여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 매수해서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김건희 씨 희대의 사기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을 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비상계엄 당일에 법무부가 출국 금지 팀을 현장에 대기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네. 호출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배상업 당시 출입국 본부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연락을 했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 출입국 규제팀 직원들이 법무부 청사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출입국 규제팀 대기를 지시를 했는데 요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체포 대상에 올랐던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출국 금지,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선포되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출국 금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박성재도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사람도 구속 아닌가 지금 싶어요. 보니까 박성재 그 장관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드러난 게 없다가 최근에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네. 그 행위들을 한 게 맞다고 한다면은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면은 12월 3일에 계엄이 발생한 당일에 계엄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포하자마자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 국실장 등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 네. 일이 그 여인영이 만든 방첩사령부가 기본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게 되는데 거기에 파견할 검사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유기적인 공모 속의 내란을 이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박성재가 그 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런 행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검사들 사이에서 사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통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심우정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출국금지 팀까지 운영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박성재 행위는 빼박에 가깝다. 빼박에 가깝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이 구속된 상황에서 다음 타깃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성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가 아니라 박성재가 오히려 박성재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구속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전망이 거예요.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되게 그 한국일보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박성재 장관 쪽에서 했던 해명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확실하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박성재 쪽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출국 금지팀이나 출국 규제팀 대기를 지시한 기억이 없다. 아. 기억이 없다라는 말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 전 네. 본부장과 통화한 기억이 기억이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그 사실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기억을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네. 게 굉장히 법기술적인 태도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박성재 쪽에서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응책이 네.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통화를 했더라도 설령 통화를 했더라도 회의 소집 관련된 통화였거나 각 조직이 챙겨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이것도 기억이 있네요.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기억은 했다면 있다. 예, 이거는 기억은 있네요. 예, 생각해보라고. 그냥 생각해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주장. 이게 검사 출신이라서 저런 건데 진짜. 기본적으로 예. 명백하게 지시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검토해 보라는 수준에서 했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나는 검토를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벗어나는 법꾸라지적인 기질인 건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정말
아유, 정말 이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저는 제일 불쾌한 게 국민을 우습게 한 거예요.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나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인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도대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공직자로서 국민을 존중하고 그죠? 예, 국민을 위해서 이래서 내가 국민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라는 기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고 내가 네. 누군지 알아? 내가 시키면 다 굴종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데 아이가 싹 다 구속시켜가지고.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게 계엄이 12월이고 네. 실제로는 대선이 6월이었고 지금 보면 8월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말로 뭐 자기 한 식구 겁니까? 수사는 네. 제대로 안 했구나. 네, 진짜 특검에 오니까 이런 심각합니다. 부분들이 네, 드러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도 아직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아니 싶고. 똑같은 검사들이 수사했었잖아요. 예. 검찰에서 하다가 특검팀으로 왔잖아요. 특히 박세현 고검팀에서 일했던 검사들. 예? 그때는 왜 이런 거 다 밝혀내지 않고 이제야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게 특검의 지휘를 받느냐 아니면 자기들 식구들끼리 있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냐. 아 진짜 네. 한 입 갖고 두 말하네. 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이제 내란 특검이 중심이 돼서 이런 수사들을 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검사 출신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는 최상병 특검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심우정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은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좀 내란 특검에서 더 힘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직자로서의 그 국민 우롱하는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계엄 이후에 겨우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말 모욕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건희 씨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 계엄 이후에 윤석열이 했던 그 이야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나 결이 맞는 맞네요. 유의 인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더 큰 상황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가 있는데 경호처에서 파묘를 했다는 아. 거예요. 오방신 무속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5개 기둥을 뽑아버린 건데 이게 처음 나온 것은 그 서울의 소리에서 맞아요.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상한 기둥이 박혀 있다. 이거 뭐냐? 이거 무속 아니냐? 뭐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경호처가 실제로 살펴봤더니 까닭 없이 매설돼 있는 철근 콘크리트관을 확인한 그러니까, 네. 거예요. 흉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대체로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하수관을 세로로 묻었다는. 그러니까 아니 배수 시설이면 당연히 수평으로 지나가고 예. 해야 되는데 예. 위로 심어놓고 배수라고 하니까 원래 비는 땅에 떨어져요. 원래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정말 네.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건데 결국에는 이거를 파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과 관한한 김건희 씨는 또 예외일 수가 없는 지경 아니겠어요? 네, 뭐 거짓말의 성의도 없다. 뭐 개 수영장 관련해 가지고도 다 조경령이었고 그 맞아요. UAE 인사 왔을 때 썼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세워놓고서는 배수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냥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차라리 깨끗한 태도일 텐데 네. 무엇 하나 좀 명확한 게 없다라는 이거는 그냥 생각이 듭니다. 뇌피셜이지만 이 지난 주말에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이게 뽑혀서 구속됐다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있어서 구속된 거야. 혹시나 야. 만에 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말기를 제가 강권드립니다. 야, 역시 구경 똑똑하다. 야. 그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거 뽑아가지고 구속된. 그 사람들 사고 방식이라면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요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민언론 유탐사가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혹시 그 사진 좀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예. 네, 권성동 의원이, 저는 복면가왕에 출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얀색 복면을 쓰고 골프를 갔어요. 지난 10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용평 CC 클럽하우스에서 골프를 쳤는데, 자외선 하잖아. 저 볼 때마다 너무 저기 이쑤시는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적확하게 얼굴을 딱 잡았어요.
근데 또 하필 빨간 바지네. 예. 국민의힘이어서 빨간 바지 입는 거예요? 골프웨어가 어떻게 보세요? 컬러풀한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말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관련된 수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그러니까. 했고 특히나 진술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용호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지금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서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주말에도 저런 식으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는 그 골프를 치는 모습들이 발각됐다. 심지어는 저희가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이라는 그러니까, 거 네, 아닙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상황을 심각하게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했던 해명은 본인이 다 돈 주고 쳤다. 그리고 내가 뭐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나 지난주 내내 민주당 의원들과 그 의원회관 목욕탕에서 만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이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골프 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보통 고위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면 자기 돈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소위 말하는 내기 게임값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냈다라고 하는 증빙을 하되 그 외에 어떤 내기 골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또 어떤 돈을 몰아주는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게 깔끔하게 내 돈 냈고 내가 쳤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느냐 다른 의혹을 또 더할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해명 보면은 이 일정이 오래전에 이제 예정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몰려 있으면 그 모임을 취소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그 모임을 버젓이 나가가지고 골프를 치는 그 강심장 자체가 네. 결국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원내대표였고 심지어는 한때 당의 위기에서 구명하기 위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처신이다. 게다가 지금 특검에서 본인을 네. 주요한 수사 타깃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평민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평민으로서 이해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언제 이제 그 특검의 수사 칼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고 거기다가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은 그 A팀, B팀 4인 1조로 나눠서 이제 같이 쳤는데 그 결제를 제가 이름은 뭐 밝히지 않겠지만 업자가 냈어요. 돈을. 그러면 이거는 김영란법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무감한 거고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그 골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저렇게 버젓이 사진이 다 있는데도 예, 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자체로 그 멘탈갑이다. 맨갑 형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특검 팁에서도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네. 빠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현찰이 오고 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쌍방울의 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해서 KH 그룹의 조병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뭐 헷갈립니다만 조 전 부회장이 이제 증언한 바에 따르면 48억의 돈을 건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너무 일이 많긴 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쇼핑백 하나에 많이 담으면 15억까지 들어간다면서요? 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대요. 5만 원권으로 하면 15억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네. 네. 근데 이 돈과 관련해서 나는 모르겠고 빨간 바지 입고 하얀색 마스크 쓰고 골프나 치련다. 뭐 이런 건지 네. 저는 참 대단하다라는. 본인은 날씨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례적인 일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정치인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동일한 마스크를 썼다는 거예요. 네. 네, 뉴탐사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1번 권성동.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스크를 써도 광진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써도 걸음은 권성동이냐. 한 손을 딱 오른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게 걸음걸이는 속일 수가 없다. 얼굴은 가리려고 해도 이제 이런 기자들의 이제 촌평이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되고 권성동 의원도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저희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이분도 이제 조만간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란의 밤에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씨와 연달아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시를 받아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태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밝힌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홍철호랑 내가 통화를 했다라든가 한덕수랑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떳떳했다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이런 통화가 있었고 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은데 윤석열과의 통화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이 지쳐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화한 시점 자체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와 국무총리 국정이인자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더구나 한덕수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과연 오랫동안 무슨 통화를 했을까 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 행적에 대해서 자기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넉넉치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란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네. 댓글창에 이건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가오나시권으로 불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도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추경호 대표도 네. 스스로 조사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엄 직후부터 추경호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론 원내의 지도부이긴 했지만 찐윤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소위 뭐 여의도 사람들끼리 했던 말로 개몽당한 게 아니냐라는 말 할 정도로 그 극렬한 그 집회들에 나가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방어책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그 디테일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경원, 추경호 의원이 이제 윤석열 씨와 통화했다라는 정도만 드러났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조경태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폭로한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보니까 홍철호 수석과 먼저 11시에 통화를 했었고 연이어서 그 지금 누구였죠? 윤석열 씨와 통화하기 전에 네, 한덕수 총리와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안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표결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00시 38분에 우원식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맞아요. 1시에 본회의 개회하겠다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고 맞아요. 했다는 거 그랬어요. 아닙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1분 1초가 아까운데 네. 왜 자꾸 시간을 더 달라고 네.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네. 문제의식 네. 플러스 계속해서 모이는 장소를 바꿨다라고 네. 하는 것은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보면 다 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출국 금지 조처를 하기 위해서 그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인원들을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어설프게 비상계엄을 했다 다 아닌 것 같고요. 전부 일목요연하게 짜놓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일종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광주로 정말 모골이 만들려고 하죠. 했던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대대적인 지식인 학살, 언론인 학살, 정치인 학살 네. 이거를 제노사이드를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누가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렇게 하고 본인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했던 거 아니냐. 저는 내란 특검팀이 여기까지 분명하게 그러니까요. 명징하게 밝혀야 네. 누가 도대체 왜 무슨 그럼요. 목적으로 이 내란을 획책했는가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이 내란의 진짜 기획자가 누군지 그 가면을 벗겨서 역사의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국면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8.15 역사적인 해예요. 올해 을사년인 거 아시죠? 네. 120년 전에 우리는 국권을 빼앗겼어요. 일제로부터. 그리고 뭐 해방 80주년입니다. 특별 사면 때문에 그 국민의힘, 이명박, 뭐 박근혜도 안 간다는 것 같죠?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거 보면 다 불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결정 아닙니까? 지금 뭐 정치적 명분이라고 내걸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모두 보면은 그 개혁신당도 안 간다고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면 운운을 하는데
정말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취임 선서에 가까운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임명하는 그런 행사에 안 간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정당들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투표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임명식에 국민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안 간다. 이거는 뾰롱퉁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유화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고, 특히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의 불참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불참한다고 한다면은 그 두 사람 죄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면 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사면 받은 사람들이면서 조국 전 대표 사면했다고 만약에 행사를 안 간다. 물론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사면의 이유라고 당연히 밝히지 않고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프레임을 짠 상황에서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안 간다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로 국민들한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에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금요일에 가기를 바랍니다.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랬는데 네. 전두환 씨의 배우자 이순자 씨도 네. 지금 초청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순자 씨는 가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안 가는 것도 참 우습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이순자 씨는 온대요? 아 그거 아직 안 간단 말은 없었으니까 예. 예, 애초에 초청 명단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무섭다라는 예.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계엄 딛고 처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통합해가지고 국민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계엄이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때 계엄 때 반대했던 국민의힘 안에 그 의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계엄 이후에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인사들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 그거 아니냐 혹은 뭐 정말 이 당은 다시 한번 이제 없애고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기네 정판에서 나오고 있을지언입니다. 그런 걸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지 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원칙 있는 통합, 정의로운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 풀어주면 안 됐었죠. 저는 온당한 사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성하고 성찰하고 내가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내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회하는 차원에서 아이고 천둥번개가 치네. 진실의 소리 천둥번개가 치고 있어요. 네. 아니 참여하는 차원에서 진짜 국민께 봉사하는 마지막의 여생을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렇게 정파적 이해에 MB계가 대거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서 일했던 것처럼 이거 가지마 하니까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씨는 저는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씨도 지금 가고 싶을 거라고 봐요. 행사 있으면 가서 손 한 번 흔드는 예.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분들이. 근데 안 온다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안 가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저는 이런 방식의 정치 구태가 결국에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맞아요. 막고 있는 거다. 최소한의 도덕도 없다. 지금 매경 단독으로는 네. 김옥숙, 이순자도 불참이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긴 그렇네요. 했는데 물론 예. 이제 뭐 지켜봐야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뭔지를 잘 알고 있을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그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또 이제 조선일보 쓰겠죠. 반쪽짜리 뭐 국민 임명식 네. 뭐 8.15에 뭐 어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방식의 갈라치기 편가르기 이거 안 된다라는 게 지난 12.3 내란과 응원봉으로 일어났던 10대 20대 청년들의 준엄한 외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어른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고 권력까지 지냈던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협회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아틱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뽑았었구나. 앞으로는 똑바로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매우 안타까워서 이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8.15 때 어디 가세요? 국민 임명식 가십니까? 그 비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없으면 못 갑니까? 먼저 출입증이 있긴 한데. 예. 그렇군요. 예. 예. 아니, 예. 우리 정치비상부에 출연해야 돼서. 정치비상부 출연에 예, 못 예, 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자, 앞서 제가 8시 반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예, 지금 천둥번개 치는 거 여러분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들렸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안전 잊지 마시고요. 특히 운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